안녕하세요. 개교 80주년 기념 동문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사회과 교육과 19학번 양원모, 사회과 교육과 1학번 고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특수시기별 총학생회장 출신 동문 선생님들이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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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조준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 장학관 함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실에 있고요. 조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두 분의 재학 당시 학번과 재학하셨던 심화 전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초등교육과 84학번입니다. 그리고 조경 선생님. 네, 저 국어교육과 95학번. 아,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모두 재학 당시에 총학생회장직을 역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몇 대셨는지, 그리고 그때 총학생의 이름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특별한 이름은 없었고 제가 초대 총학생회장입니다. 네, 저 16대 애국 청주교육대학교 네, 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국어교육과. 네, 두 분은 모두 재학 당시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직을 맡으셨었는데요. 함종철 선생님께서는 먼저 어떤 계기로 총학생회장직을 맡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나요? 저는 총학생회장에 당연히 출마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좀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선배들은 2년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1학년 때 이제 학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학도 호국단이었죠. 저는 이제 그 회장 후보는 아니었고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그 회장 후보가 학점 미달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 제가 출마를 좀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 간접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10학급, 8학급, 2학년 10학급에서 18개 학급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그 대표가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미국식이죠. 행사하는. 그래서 제가 러닝메이트 제도였고 제가 15대 3으로 좀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그 약간 미국식의 선거인단 제도와 같은 그런 것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 당시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경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출마를 하게 되셨는지. 네, 35년 전 이야기를 그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선배님 보면서 전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2000년도에 16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는데 99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오니까 이제 이해찬 당시에 교육부 장관께서 정년 단축과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교원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을 단시간에 보수교육으로 초등 현장에 선생님으로 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전국의 교대생들이 분노했었고 그 학생운동이 치열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부터 학생운동을 이어왔던 선배 그룹들이 많지 않았어요. 교대의 사정상.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됐고 그 역할에서 그러면 2000년도에 이것을 이어갈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지 그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또 다시 결선으로 해서 전 2번의 투표 과정을 거쳐서 학생회장으로 당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딱히 어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시대적 혜택이라고 할까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 선생님도 함종철 선생님하고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많이 겪으시면서 출마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배 선생님들의 그 결심과 노고 덕분에 지금의 청주교육대학교가 자리를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직책인 만큼 쉽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재학 당시에 조경 선생님에게 총학생회장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좀 부담스러운 이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1996년도 이후로 한총련이라고 하는 학생운동 세력이 정권에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고 또 사실은 교대협에 대한 운동의 흐름들 그리고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역할로서 학생회장이 책임져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되고 또 저희 학생회에서는 교대 학생회 처음으로 생활문화운동을 기치를 걸면서 우리가 문화를 서로 번역시키고 그 문화로 예비교사로서 그리고 이후에 교사가 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어떤 회장이 주도성을 갖기보다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모임을 하는 분들의 경선을 통해 제가 후보로 선출됐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후보를 함께 고민했던 그룹 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 과정이 있어서 제 개인사를 떠나서는 굉장히 역할들은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문제나 시대적인 문제가 총학생회장의 역할이나 의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함종철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떠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학생회가 부활된 시기에 초대 학생회장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나이 뭐 보면 이제 한 20살 정도 젊은 청년이었죠. 사실 총학생회가 부활됐고 초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어떤 자질 역량이랄까 또 총학생회 부활의 의미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총학생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다른 교대 먼저 4년제가 되어서 이제 다른 교대는 다 3학년, 4학년들이 학생회 회장을 했고 어떤 그런 운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 교대를 좀 방문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어떤 굉장히 무거운 어떤 책무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함정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대 상황이 지금과 달라서 그런지 총학생회장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경 선생님께서 총학생회장 활동을 끝내고 나신 뒤에 후배나 후배들이 따로 이제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좀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 지금의 내가 생각하기에 그때 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몇 점일까? 점수로 한번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점. 51점이고 내 49점.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반성을 많이 해요. 그 학생회장을 나가면서 다짐하고 약속했던 게 학우들을 매일매일 만나자. 강의실에 찾아가서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알려내고 같이 공감을 얻는 것들을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고 그리고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99년과 2001년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2006년은 너무 조용했었어요. 마치 제가 알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남아있고 연락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반성들이 시기마다 들어서 모두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혹시 함종철 선생님께서는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70점을 생각하고 왔는데 저보다도 더 이렇게 훌륭하게 학생회장을 수행한 우리 조기영 우리 선생님께서는 49점을 보이는 게 제가 참 난감하네요. 저는 애초에 한 70점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초대 학생회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려고 좀 노력했던 저의 노력과 열정 이 부분 또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을 2학년 때 마쳤지만 3학년, 4학년 때 역시 우리 학생회와 함께 또 후배들과 함께 지금 나름의 그 역할을 좀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가상히 하셔서 한 70점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9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경 선생님은 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 역할을 수행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시면 혹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바꾸고 싶으신 점,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 싶으신 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고 농담이고요. 좀 더 놀았었겠다. 좀 더 많은 걸 경험해봤겠다. 뭐 제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같이 함께한, 그리고 저를 믿고 선택해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도모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학교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참 공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바가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진짜 공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도 많이 도모하고 궁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철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그때 당시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죠? 좀 다시 총학생회장으로 돌아간다면은 학생들의 학부들의 어떤 다양한 그 생각과 의견들을 담아서 좀 대학 당국과 좀 그런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의견을 좀 당당하게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학생회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졸업 기수가 24기입니다. 저희 선배님은 22기고요. 이제 앨범을 제작하는데 제가 이제 앨범 제작 대표를 맡았는데 그게 24기로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야간제 학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졸업 학생들이 없으니까 야간제를 23기로다가 졸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24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야간제는 당시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건 그 야간제를 이렇게 과정을 만든 건데 그 선배님들은 그 교대 5회에다가 또 23회로 되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했지만은 벌써 학사 그 협조에는 다 기록이 다 돼 있어가지고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도 몇 기냐 되면 저희가 결국은 24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어떤 그런 학교 운영에 학생의 그 강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좀 학교 운영에 그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앞에 현재를 대표하는 총학생 회장님이 지금 우리 메인 카메라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네. 선배 총학생 회장으로서 후배 총학생 회장님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그러면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총학생회장님이신 박유진 총학생회장님 모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선배 총학생회장 분들의 인터뷰를 지켜오셨는데 현재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그 대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저나 총학생회장을 좀 더 많이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좀 보면서 좀 저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선배님들이 해왔던 그 업적에 좀 누가 되지 않게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자랑스러운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박예준 총학생회장님을 위해서 한종철 선생님께서 선배 총학생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가 되신 준비된 총학생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 좀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총학생회 활동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학교 현장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장님한테 좀 뭐 부탁이랄까, 이 회장님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과 좀 고민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육의 어떤 현주소랄까,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좀 학습을 좀 하면서 그러한 그 생각들을 좀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그 대자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안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그 목소리를 글로 써서 이렇게 좀 교내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의견에 대한 또 반론도 제기하면서 어떤 그런 의식들을 그런 것들을 좀 서로가 좀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중학생회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 조경 선생님도 말씀. 네, 뭐 선배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학생회장님을 포함한 제 후배 앞으로의 선생님들이 꼭 충북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또 임용고시만 내몰되지 마시고 문화예술 활동, 봉사활동, 각가지 사회의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이 이후에 큰 학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쯤에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하나, 둘, 셋 하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유리 네, 감사드립니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몇 대이고 총학생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몇 대이고 이름까지 두 개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37대 37대이고요. 그건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름은 너나들이 초학생회.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퀴즈를 맞추는 기념으로 저희가 이거 선물 아, 네, 감사합니다. 100만 원 더인 거죠? 정말 1대와 37대, 16대, 37대 이거 딱이 세 분이 지금 이 앞에 계신 모습을 보니까 진짜 조금 제가 아는데도 조금 좀 떨리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인터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쪽에 계신 84학번 선배님이자 충북교육청 학교혁신과 초등교육팀장 함종철 장학관 선생님 인터뷰 참여해주셨고요. 그리고 95학번 선배님이자 충북교육청 공보안실에 계시는 조기영 선생님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37대 너나들이 총학생회장이신 19학번 체육교육과 박의준 사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